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모비스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고영석 상무입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정의선 회장님 취임사를 통해서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로보틱스, UAM, 스마트시티 등 6대 신성장 분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는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2024년에 레벨4 시내 자율주행을 구현하며, 수소연료전지와 관련돼서는 2030년까지 연 50만 대 생산체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그룹 비전과 연계를 하면서 동시에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또 나아가 그룹 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자동차 산업은 메카, 즉 모빌리티, 일렉트리피케이션,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으로 요약되는 그런 기술적인 변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부품의 티어 1 사업자로서 이러한 전장 분야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기술적인 변화로 인한 사업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전장 기술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전기전자 아키텍처,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커플링, 끝으로 세 번째는 AI 가속기 및 SoC 개발 추세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는 비단 기술 개발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 관점에서도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티어 1 사업자로서 향후 이러한 기술 변화에 대응해서 OEM과 흔히 티어 2, 티어 3로 불리던 IT 기반의 소프트웨어 전문사나 또 자동차 반도체 업체 사이에서 티어 1 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또 차별적인 밸류애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서 현대모비스는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세 가지의 트랜스포메이션 축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그런 성장 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트랜스포메이션 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 부품 사업자의 모델에 기반해서 글로벌 선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축인데, 여기에 핵심은 기술 경쟁력의 확보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고, 또 특히 외부 혁신 기업하고의 제휴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현대모비스는 라이다 분야의 북미 선도 스타트업인 벨로다인의 전략 투자를 시행한 바 있고, 또한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AR 허드 분야의 선도 스타트업에 역시 전략 투자를 실행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축은 트랜스포메이션 Y라고 부르는 전략축으로서 향후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사업자로서의 사업 모델 자체를 혁신하는 그런 전략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략축은 전통적인 OEM 고객이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를 유지보수하고 또 부품을 공급하는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그러한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업 모델의 그런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전략축은 트랜스포메이션 Z에 해당하는 전략축으로서 이 부분은
자동차 기술 사업자로서 보유한 그런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수요 산업으로서의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그러한 전략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UAM 영역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하기 위한 UAM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 예를 들면 추진체와 관련된 기술이나 아니면 항공 전장 부품에 적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UAM 부품 사업을 검토하는 그러한 부분이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축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현대모비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경쟁력 차원에서 갖춰야 되는 그런 기술 경쟁력과 관련돼서는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 특히 빠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애자일하고 또 릴라이어블하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과제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핵심 경쟁력 차원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종합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과제들, 또한 특히 하드웨어와 관련돼서는 미래 제어기의 핵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AI와 반도체 기반한 그런 기술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 경쟁력을 균형 있게 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차별적 경쟁력과 관련돼서는 선도 티어1 사업자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기본 경쟁력과 핵심 경쟁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래 차별화를 위해서 앞서 트랜스포메이션 Z로 말씀드렸던 부분 또는 Y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서 새로운 형태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기술과 그런 사업 모델을 또 탐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기술 경쟁력 강화의 근간에는 현대모비스가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술 개발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기술 개발의 생태계에는 장기적인 동반자로서의 윈윈 전략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픈 이노베이션의 시대에 있어서도 독자 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이나 가치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의 미래 기술 개발의 미션은 현대모비스가 보유한 독자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되 외부 혁신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장 안정적이고 또 신속하게 또 유연하게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품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특히 현대모비스는 메카 트렌드와 직결이 되는 ADAS 자율주행 분야, 또 인비클 인포테인먼트 분야와 커넥티비티 분야, 그리고 전동화 분야를 포괄하는 이런 ICT 분야에서 내부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와 활발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전략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융합기술의 관점에서 현대모비스가 추구하고 있는 차별적 경쟁력 강화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제품 포트폴리오상 특징 중에 하나는 샤시 안전과 관련돼서 조향, 제동, 에어백 같은 제품들, 또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를 포함하는 램프 제품들, 또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인비클 인포테인먼트를 포함하는 전장 제품들, 그리고 전동화 부품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제품 포트폴리오의 경쟁력을 결합시켜서 미래에 요구되는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을 개선시켜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인식하는 센서 기술과 또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을 결합시킨 ADB with ADAS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램프 기술과 같은 것들이 이러한 융합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과 관련돼서 이러한 현대모비스의 변화는
연구원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미래 기술 인재들이 현대모비스 연구소에서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한 여정을 저희와 함께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현대모비스의 비전에 대해서 고영석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XYG는 저는 듣다 보니까 XYG 세대가 생각나는데요. 잘 만든 계획 같습니다. 네. 그 시장과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간다. 뭐 이런 의미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학생분들도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상무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에 맞춰 현대모비스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트랜스포메이션 XYZ의 그 세 가지 축으로 모비스의 대응 전략 방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메이션 X는 기존 자동차 산업의 모델 하에서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사업자로 혁신한다는 그런 전략 방향 축입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이고, 동시에 이제는 어떤 한 사업자가 그 모든 기술을 마스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혁신 기업하고의 혁신을 같이 추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저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라고 볼 수 있는 그 레이더와 관련돼서 이 전방 레이더와 또 이 전측방, 후측방 레이더를 저희 독자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이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개발에 적용 중이고요. 동시에 이런 또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중에서 또 라이다와 같은 그런 센서는 이미 그 외부에서 혁신 기업들이 오랜 기간 선행 개발의 성과를 거둬온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벨로다인이라는 그 미국계 그런 선도 라이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서 전략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그 협업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구하는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X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Y인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그런 자동차 부품 산업, 특히 이제 티어 1 사업 모델을 모빌리티 시대 변화에 대응해서 변화시키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선도 티어 1 업체 대비 현대모비스가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애프터 세일즈 부품 공급할 수 있는, 저희가 전 세계 30개 이상의 그런 파트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티어 1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확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Y의 그 변화 방향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은 트랜스포메이션 Z라고 있는 부분들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티어 1 사업자로서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아닌 다른 그 수요 산업으로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신사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UAM 사업과 관련돼서 현대모비스의 역할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AM은 대표적인 예로는 그 이 추진체에 대한 그런 기술과 또 이 전장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진체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화라든지 또는 연료전지와 관련된 그런 개발과 생산 능력이 될 수 있겠고, 또 전장 쪽이라고 한다면 전장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또 미래, 또 고성능, 비단 고성능이 뿐만 아니라 고성능이면서도 저전력이고 또 가격 경제 능력을 갖춘 그러한 제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항공산업, 기존의 항공산업에 비해서 이런 자동차 산업의 인베디드 시스템의 기술이 조금 더 앞서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장 부품으로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Z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과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자동차를 넘어서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네, 현대모비스의 비전에 대한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네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현대모비스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왜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나름대로 해본다면 좀 상위 수준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구절 중에서 그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의 취지는 이 병법과 관련된 이제 부분인데 적군이 성을 함락하려고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시는 보통 계절이나 아니면 기후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계절이 공격하는 그런 군대에 불리할 경우에 성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두 번째 지리라고 얘기했을 때 지리는 지형입니다. 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통해서 초롱성처럼 좋은 위치에 있으면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천시보다는 지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지리보다는 마지막에 나오는 인화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화는 바로 그 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그 단결된 그런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모비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100년간의 그런 변혁보다도 최근 몇 년간, 앞으로 몇 년간, 5년간 내에 벌어질 변화의 폭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선도 사업자들을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후발 주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변화,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그 탑5의 그런 OEM의 반열에 오른 현대자동차 그룹인데 그동안에 이 수직 계열화 그리고 또 스마트 팔로워로서의 그러한 전략 방향에서 이제 앞으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또 퍼스트 무버로서의 전략 방향을 추진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한 굉장한 변화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현대모비스의 역할이나 그런 미션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특히 현대모비스의 이 마북연구소를 포함한 의왕연구소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의 4곳의 연구소로 이제 포함해서 그런 연구원 분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품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는 이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글로벌 선도 사업자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조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기획실장님이십니다. 천시, 지리, 인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작년에 모비스에 탈락하여 올해 대학원을 입학하였습니다. 모비스 연구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좀 답변 드리기 전에 일단 탈락을 하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이제 2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들었던 부분에 포함됐었던 연구원으로서의 그런 안전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이외에 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통 능력입니다. 연구원인데 기술적인 지식이나 경험 말고 소통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동차의 한 가지 부품,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그 많은 사람들이 모비스 내에서도 많은 다른 조직들이 서로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 OEM, 저희 고객 R&D 부서에 소속된 엔지니어들과도 또
이 투명한 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제 개발 성과나 안전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외부 혁신기업 스타트업하고의 그런 소통도 뭐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로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개방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그런 신뢰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양산성이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한 그 선행 기술과 신기술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가하고 또 적용을 위해서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앞으로 미래의 그 현대모비스의 연구원들한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 책임감, 소통과 개방적 사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